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노인의학을 전공하고 있는 한민우입니다. 의사로서 30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고, 건강한 식단이 인생을 바꾼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조금은 낯선, 어쩌면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평생을 믿어온 채소는 무조건 건강에 좋다는 생각이 반드시 맞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제 아버지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올해로 85세가 되셨고 평생을 채식 위주로 사셨습니다. 고기도 거의 드시지 않고 매일 아침마다 미역국과 나물, 점심엔 두부와 채소 비빔밥, 저녁은 된장국에 김치와 무침을 드시며 나는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자부하셨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젊었을 땐 정말 건강하셨고 병원 갈 일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아침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뻐근하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고 소화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자주 차고 식사 후에는 기운이 빠진다고 하셨죠. 처음엔 노화 때문이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증상이 점점 심해졌고 결국 병원에서 통풍과 경미한 심부전, 신장 기능 저하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토록 건강하게 식사하시던 분이 이런 문제를 겪고 있을까? 혹시 잘못된 약 때문인가? 수면의 질이 떨어졌나? 운동 부족인가? 수많은 가능성을 검토하던 중 제가 간과하고 있던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식단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의 식사를 옆에서 유심히 관찰해 보았습니다. 평소처럼 삶은 브로콜리, 데친 시금치, 된장찌개에 넣은 완두콩, 구운 감자와 삶은 옥수수, 반찬으로 나오는 김치와 나물들. 이 중 상당수가 노년기에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식품이라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던 채소들이 오히려 아버지의 몸에 독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는 다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물으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학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고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노년기의 신진대사는 젊었을 때와는 다릅니다. 음식물을 소화하고 배출하는 능력,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 신장과 간의 해독, 기능까지 모든 것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젊은 시절처럼 무조건 채소를 많이 먹는 것은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채소 전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나이에 따라 내 몸에 맞는 채소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완두콩은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고 퓨린이라는 성분이 통풍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시금치는 철분이 많지만 옥살산이 많아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갑상선 기능이 떨어진 분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고 감자나 옥수수는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당황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에서 저는 10가지 채소를 중심으로 어떤 채소가 노년기에 주의가 필요한지,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공포나 불안으로 몰고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제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스스로의 몸을 이해하고 나이에 맞는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난 뒤 단 한 가지라도 식생활을 바꾸신다면 저는 그것만으로 충분히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나면서 제가 배운 가장 큰 진리는 이것입니다. 건강한 식단은 나이에 따라 다르다. 젊을 때 몸에 좋았던 음식이 나이 들어서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의 첫걸음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먹고 있는 완두콩이 어떻게 노년기의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실들을 알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 몸은 나이를 속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채소도 나이에 맞춰 선택할 때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채소가 항상 건강한 음식은 아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우리가 익숙하게 먹어왔던 채소들 중 일부가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매일 채소를 많이 먹어요. 나물도 먹고 삶은 채소도 먹고 특히 완두콩은 단백질도 많고 몸에 좋다길래 자주 먹습니다. 설마 그게 문제일까요? 오늘은 바로 그 완두콩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완두콩은 한국 식단에서 흔히 등장하는 재료입니다. 찜, 전, 국, 볶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되고 특히 어르신들께 인기가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부드럽고 단맛이 나며 보기에도 싱그럽고 식물성 단백질이라는 점에서 건강식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이미지 뒤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몇 가지 위험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혈당입니다. 완두콩은 생각보다 당질이 높고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식품입니다. 완두콩 100g당 탄수화물 함량은 약 14에서 16g이며 이는 감자나 고구마보다 낮지만 그 속도는 다릅니다. 완두콩의 당질은 소화 흡수가 빠른 편이기 때문에 식사 후 혈당 상승을 촉진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인슐린 분비와 반응 속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식사 후 급격한 혈당 상승은 피로감, 어지러움, 집중력 저하,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높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67세의 남성 환자는 아침마다 된장국에 완두콩을 넣어 드셨습니다. 식사 후 2시간이 지나도 기운이 없고 머리가 멍하다는 증상을 호소했는데 혈당을 측정해보니 180mg DL 이상으로 급상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환자께서는 자신이 건강식을 하고 있다고 믿고 계셨기 때문에 더욱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설명드렸습니다. 완두콩은 젊은 시절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금의 몸은 그때와 다릅니다. 몸이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어도 훨씬 큰 영향을 받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퓨린이라는 물질입니다. 완두콩에는 별표 퓨린, 별표 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퓨린은 체내에서 대사되면 별표 요산, 요릭 애시드, 별표우로 전환되며 요산 수치가 높아지면 통풍이나 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신장 기능이 감소하면서 요산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요산이 관절에 쌓이고 염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실제로 완두콩을 자주 섭취하던 환자 중에서 통풍 초기 증상을 보이거나 손가락 관절이 붓고 아픈 환자들을 여러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통풍은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걸리는 병 아니냐고 반문하셨지만 식물성 퓨린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완두콩뿐 아니라 시금치, 버섯, 콩류 역시 퓨린이 많아 조절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소화기 문제입니다. 완두콩에는 별표 레틴, 렉틴, 별표가 별표 난소화성 전분, 저항성 전분, 별표 이 함유되어 있어 노년기에 소화 기능이 약해진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이 성분들을 잘 분해하고 흡수할 수 있지만 노년기에는 소화 효소 분비가 줄어들고 장 운동이 느려져 완전히 분해되지 못한 채 대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발효가 일어나 가스, 복부 팽만, 잦은 트림, 설사 또는 변비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증상들은 단순히 소화불량으로 넘기기 쉽지만 실제로는 특정 채소의 과다 섭취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하루에 2끼 이상 완두콩을 섭취하거나 완두콩을 삶지 않고 불완전하게 조리해 섭취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완두콩을 무조건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빈도와 양, 조리 방법을 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당뇨병, 통풍, 신장질환, 소화기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루에 완두콩 섭취량을 50g 이하로 제한하고 반드시 충분히 삶은 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완두콩 대신 어떤 채소를 선택하면 좋을까요? 노년기에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염증을 줄이며 소화가 쉬운 채소들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애호박, 배추, 가지, 껍질 제거 후 조리, 비타민 채소, 무, 미역과 다시마 같은 해조류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채소들은 식이섬유가 풍부하면서도 혈당 지수가 낮고 소화 흡수가 부드러워 장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또한 조리 방법 역시 중요합니다. 삶기, 찜, 국물 요리처럼 열을 이용해 채소의 섬유질을 부드럽게 만들고 레틴이나 옥살산 같은 항영양소를 줄이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가능한 한 날 것보다는 익힌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노년기 건강에 더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음식은 절대적으로 나쁜 것도 절대적으로 좋은 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은 별표 나의 몸 상태에 맞는지 나이에 적합한지 별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40대, 50대의 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의 핵심은 변화에 맞춰 적응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좋았던 음식이 지금은 해로울 수 있고 지금의 몸은 그 변화를 요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는 최근 들어 건강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아스파라거스, 어스페러거스, 망고채, 가 외 신장 기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건강은 정보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걸음을 함께 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선 시간에 우리는 완두콩이라는 익숙한 채소가 나이 든 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단맛과 영양소 뒤에 숨겨진 혈당 상승, 통풍 유발, 소화장애 같은 문제들이 노년기에는 더욱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최근 들어 한국에서도 건강식으로 많이 주목받고 있는 채소, 바로 별표 아스파라거스, 어스페러거스, 별표에 대해 이야기해보랍니다. 한때는 외국 식재료로만 여겨졌던 아스파라거스가 이제는 마트나 백화점에서도 쉽게 볼 수 있고 항산화 채소, 다이어트 식품으로 알려지며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진료실에서 만난 어르신들 중 아스파라거스를 자주 섭취하신 분들 가운데 오히려 건강에 문제가 생긴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 의학적 관점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스파라거스는 일반적으로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 비타민 A, C, E, K가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루틴, 아스파라긴산 등의 생리활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혈압 조절, 이뇨작용, 염증 완화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그 별표, 이뇨작용 별표입니다. 노년기의 몸은 젊었을 때보다 체내 수분을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갈증을 느끼는 감각도 무뎌지기 때문에 본인은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이미 체내 수분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뇨 작용이 강한 식품을 반복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수분이 더 쉽게 빠져나가게 되고 결국 탈수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74세 여성 환자에게서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요즘 건강식에 관심이 많아 유튜브에서 본 정보를 따라 매일 아스파라거스를 삶아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어 좋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입이 마르고 어지럽고 근육 경련, 쥐, 이 잦아지는 증상을 겪으셨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나트륨 수치 저하와 경미한 탈수 상태, 그리고 신장 수치, BUN, 크리에티닌, 외 상승이 발견되었습니다. 아스파라거스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매일같이 이뇨작용이 강한 채소를 섭취하면서 체내 전해질 균형이 깨지고 신장의 부담이 가중된 것입니다. 특히 이미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고혈압, 당뇨 등으로 신장이 손상된 이력이 있는 분들은 이뇨작용이 강한 음식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은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노년기 건강관리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할 점은 아스파라거스 역시 퓨린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완두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퓨린은 체내에서 요산으로 대사되고 요산 수치가 높아지면 통풍과 관절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식물성 퓨린도 체내에 영향을 미치므로 아스파라거스를 많이 섭취하면 완두콩과 마찬가지로 요산 수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68세 남성 환자는 채식을 실천하며 주 4회 이상 아스파라거스를 섭취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작스런 엄지발가락 통증과 부종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요산 수치가 8.9mg DL로 기준치를 넘고 있었고 초기 통풍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환자분은 아스파라거스를 청정식품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 식재료가 원인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냄새 및 소화 관련 불편감입니다. 아스파라거스를 섭취한 후 소변에서 특유의 냄새가 나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는 아스파라거스에 포함된 아스파라긴산이 분해되면서 황화합물이 생성되기 때문인데 체질에 따라 소변의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경우가 있고 일부는 복부 팽만이나 장내가스 증가 등의 불편을 느끼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화 기능이 약한 노인의 경우 이러한 가스 축적이 식욕 저하, 소화불량, 수면 방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스파라거스를 완전히 피해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빈도와 섭취량의 조절, 그리고 몸의 반응을 관찰하는 습관입니다. 만약 아스파라거스를 좋아하신다면 일주일에 1, 2회 정도 삶아서 먹고 충분한 수분을 함께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소금이나 간장 등 염분이 많은 양념과 함께 조리할 경우 신장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간은 약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통풍이나 신장질환 이력이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한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건강식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식사들이 실제로는 우리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 분명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언제나 좋은 음식은 없습니다. 모든 음식은 누가, 어떤 몸 상태로, 얼마나 자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우리 식탁에서 가장 친숙한 채소 중 하나인 옥수수가 노년기의 소화기와 혈당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건강에 좋은 곡물로 알려진 옥수수의 또 다른 얼굴을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식생활은 식재료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스파라거스라는 건강식 채소의 이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수분 대사와 신장 기능이 약해진 노년기에는 아무리 좋다는 채소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친숙한 식재료,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릴 적부터 접해왔고 지금도 즐겨 먹는 별표 옥수수 별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노란 빛깔, 고소한 향, 쫀득한 식감으로 사랑받는 옥수수는 여름철 간식부터 밥상이 반찬, 심지어는 건강식으로도 자주 언급되는 재료입니다. 하지만 저는 임상 현장에서 특히 60세 이상 고령 환자들에게 옥수수가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수차례 확인해왔습니다. 우선 옥수수는 탄수화물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대부분의 옥수수 품종은 100g당 약 20에서 25g의 탄수화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흰쌀밥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많습니다. 문제는 이 탄수화물이 대부분 전분 형태로 특히 혈당 지수가 높은 편이라는 점입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옥수수를 먹은 후 인슐린이 신속하게 분비되어 혈당을 조절할 수 있지만 노년기에는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지고 췌장의 반응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 결과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예로 66세 남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삶은 옥수수 한 개를 간식처럼 드셨고 점심과 저녁에도 밥과 함께 옥수수를 곁들여 드시는 식습관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평소 피곤하고 머리가 멍하며 갑작스런 배고픔과 손떨림을 경험하셨습니다. 식후 2시간 혈당을 측정해 본 결과 190mg DL까지 상승하는 사례도 있었고 이후에는 급격히 떨어져 저혈당 증상까지 동반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혈당의 롤러코스터 현상은 단지 피로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경계, 심장, 시력, 신장 등 주요 장기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가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당뇨병의 합병증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소화 흡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옥수수는 겉껍질에 해당하는 셀룰로오스 섬유질이 매우 단단하여 이와 장에서 소화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위산 분비가 감소하고 소화 효소의 활성이 떨어지며 장 운동도 둔화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되지 않은 옥수수 껍질이 그대로 배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부 팽만감, 소화불량, 트림과 가스 증가, 변비 혹은 잦은 설사, 장내 발효로 인한 불쾌한 복통, 특히 장질환,
과민성 대장증후군, 계시염 등 을 가진 어르신의 경우 옥수수 섭취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한 여성 환자는 70세였는데 하루에 옥수수 2개를 드신 후 배가 빵빵하게 붓고 가스가 심해져 수면에 지장이 생긴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식단에서 옥수수를 줄이자 증상은 일주일 만에 현저히 호전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려되는 부분은 현대 농업 환경에서의 옥수수 재배 방식입니다. 오늘날 시장에 유통되는 옥수수의 상당수는 별표 유전자변 형작물, GMO, 별표이며 대량 생산을 위해 별표 제초제나 살충제를 다량으로 사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성분 중 하나가 바로 별표 글리포세이트, 글리포제잇, 별표인데 이는 장내 미생물 균형을 무너뜨리고 신장과 간 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옥수수가 GMO이거나 유해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노년기의 몸은 젊을 때보다 해독 능력, 면역 반응, 장 건강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같은 양의 농약 성분에도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내 미생물 균형이 무너지면 단순히 소화 문제에 그치지 않고 피부 트러블, 면역 저하, 심지어 우울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은 뇌와 직접적으로 소통하며 정서적 안정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옥수수를 완전히 식단에서 제외해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섭취 빈도와 양의 조절, 그리고 가급적이면 안전한 재배 환경에서 생산된 옥수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기농 인증을 받은 옥수수나 지역 농가에서 직접 구매한 옥수수를 삶아 먹는 방식은 비교적 안전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옥수수를 주식으로 사용하기보다는 간식이나 곁들임 식재료로 한정하고 껍질이 너무 단단한 부분은 제거해서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리 전 충분히 불리거나 삶아서 소화가 용이하도록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나 신장 기능이 약한 분, 소화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옥수수 섭취를 반드시 조절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식단에서 혈당 지수가 낮고 섬유질이 부드러운 채소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단호박, 고구마, 애호박, 죽순, 삶은 연근 등은 옥수수보다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소화도 훨씬 수월합니다. 특히 단호박과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하면서도 포만감을 주고 미네랄도 다양하여 노년기 식단에 적합합니다. 음식은 추억입니다. 옥수수의 고소한 맛과 어릴 적 기억은 분명 소중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몸 상태는 그 시절과 다르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거의 익숙함을 재해석하고 지금의 몸에 맞는 식재료로 조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고 자주 섭취하는 버섯이 노년기 몸에 어떤 숨겨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건강한 식단은 단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나에게 맞게 먹느냐입니다. 앞선 시간에 우리는 옥수수라는 익숙한 곡물이 어떻게 노년기의 혈당, 소화기 건강, 그리고 장내 환경에 부담을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또 하나의 건강식으로 잘 알려진 식재료인 버섯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버섯은 전통적으로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저칼로리, 풍부한 식이섬유, 비타민 B군,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많아 면역력 향상과 노화 방지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슈퍼푸드라는 이름으로 불릴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임상 현장에서 많은 고령자 환자들이 버섯 섭취 이후 예기치 못한 건강 문제를 겪는 사례를 다수 접해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노년기의 버섯을 섭취할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할 점은 버섯의 흡수성입니다. 버섯은 자연 속에서 자라는 식물성 식재료 중에서도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토양에 있는 중금속이나 독성 물질을 쉽게 흡수하는 특성이 있어 오염된 토양에서 자란 버섯은 그 자체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저가 버섯 제품에서 납, 카드뮴, 비소 등의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검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의 경우 간과 신장이 충분히 해독할 수 있지만 노년기에는 해독 능력과 신장 기능이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양의 중금속도
장기적인 누적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한 72세 남성 환자가 매일 저녁 식사에 버섯볶음을 섭취한 후 만성 피로와 식욕 저하, 잦은 두통을 호소하는 사례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노화 증상으로 보였지만 혈액 검사에서 간 기능 수치 이상과 미세한 신장 수치의 변화가 관찰되었고 식습관을 재조정한 이후 증상이 점차 호전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가리틴, 에거라이턴이라는 성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흔히 별표 흰색 양송이 버섯, 화이트 버튼 머쉬룸, 별표에 들어있는 이 성분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항생물질이지만 동물 실험에서는 발암 가능성과 관련된 독성 작용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열에 약하기 때문에 익히면 대부분 파괴되지만 문제는 일부 분들이 버섯을 샐러드나 생식 형태로 섭취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최근 건강 열풍으로 인해 생버섯 샐러드가 인기를 끌고 있고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고령자분들도 유튜브나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따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노년기 신체 조건을 고려했을 때 위험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69세 여성 환자는 샐러드에 날것의 양송이버섯을 자주 섞어 먹었고 한 달여 지나면서 복부 불편감, 메스꺼움, 소화불량을 호소하였습니다. 이후 생식 습관을 중단하고 익힌 채소로 바꾸자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는 소화 문제와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버섯은 다당류 구조가 복잡하고 일부 품종은 베타글루칸이라는 식이섬유를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장 건강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과량 섭취하거나 소화 기능이 약화된 노년기에는 가스 생성과 복부 팽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분들은 버섯에 포함된 단백질이나 효소 성분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입안 가려움, 목 이물감, 피부 발진, 복통, 설사 등이 있으며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지속되면 전신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 체계가 불안정한 고령자의 경우 이러한 경미한 알레르기 반응이 만성적인 염증 반응으로 이어져 건강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버섯은 먹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문제는 식품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얼마나, 누구에게라는 조건입니다. 노년기에도 버섯을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1. 반드시 익혀서 드시기 바랍니다. 생버섯은 식감이 좋을 수 있으나 독성 성분 제거와 소화 흡수를 위해 반드시 익혀야 합니다. 2. 버섯의 출처를 확인하세요. 가능하면 국내산, 무농약,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하고 값싼 수입산 제품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하루 섭취량을 제한하세요. 너무 많은 양의 버섯을 매일 먹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2, 3회, 반찬 정도의 양으로 분배해서 드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4.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복부 불편감, 소화장애, 입안 가려움 등의 증상이 있다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음식은 아무리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어도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특히 그러합니다. 간과 신장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고 면역 반응이 예측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버섯은 분명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그러나 건강식이라는 이름 아래 맹신하거나 생식 또는 과다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거의 모든 가정에서 흔하게 섭취하는 별표, 양배추, 배추, 별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치, 찜, 나물 등으로 자주 사용되는 양배추가 갑상선 건강과 장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노년기의 식단은 많이보다 맞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한 끼는 이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제6부 양배추 이장에 좋다는 믿음 뒤에 숨은 갑상선과 소화의 그림자. 앞서 우리는 버섯이라는 식품이 고령자의 해독 능력, 알레르기 반응, 소화기 부담 측면에서 어떻게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한국인의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대표 채소 중 하나인 별표 양배추 또는 배추 별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양배추는 이 건강에 좋다는 이미지가 강한 채소입니다. 실제로도 비타민 U, 비타민 K,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항산화 성분도 함유되어 있어 위염, 위궤양,
장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년간 진료를 하면서 양배추가 모든 사람에게 항상 이롭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수차례 확인해 왔습니다. 특히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고령자, 그리고 소화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경우 양배추가 뜻밖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문제는 갑상선 기능 억제 효과입니다. 양배추는 십자화과 채소에 속합니다. 이 그룹에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케일, 무, 배추 등이 포함되며 이들 식품은 별표 고이트로겐, 고일러전, 별표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고이트로겐은 체내 요오드 흡수를 방해하고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은 노년기 건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체온 조절, 대사율, 에너지 수준, 기억력과 집중력, 심장 기능에 이르기까지 갑상선 호르몬은 전신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양배추를 날 것으로 자주, 많이 섭취하는 경우에는 요오드 섭취가 충분하더라도 호르몬 합성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71세 여성 환자는 매일 양배추 생즙을 갈아 마셨습니다. 이유는 유튜브에서 본 이 건강에 좋다는 정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 후 갑상선 기능 저하 증상이 나타났고 무기력, 체중 증가, 추위 민감성, 피부 건조, 변비 등의 증상을 호소하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갑상선 자극 호르몬, TSH 수치가 높아져 있었고 원인 중 하나로 고이트로겐의 과다 섭취가 지목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소화기 부담입니다. 양배추에는 별표 라피노스, 레피노즈, 별표라는 복합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장내가스를 생성하고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 중 장운동이 느리거나 위산 분비가 줄어든 분들의 경우 이 복합당이 분해되지 않고 대장에서 발효되어 트림, 가스, 복통, 설사 또는 변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68세 남성 환자는 건강을 위해 매일 점심마다 양배추 샐러드를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후 복부 팽만과 불쾌감이 반복되어 병원을 찾았고 식단에서 날 양배추를 중단한 후 증상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또한 양배추는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소화 효소가 부족하거나 장 기능이 약화된 분들에게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계시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하루 200g 이상의 양배추를 날 것으로 섭취하는 경우 이러한 증상이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배추를 완전히 피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배추는 적절히 조리하면 여전히 매우 유익한 채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별표 어떻게 먹느냐 별표입니다. 노년기에 양배추를 보다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익혀서 섭취하세요. 고이트로겐은 열에 약하므로 데치거나 찌거나 볶아서 섭취하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소됩니다. 2. 날 것으로 먹을 경우 소량으로 제한하세요. 샐러드나 생즙 형태로 드시는 경우 1회 50g 이하, 주 2, 3회 이하로 섭취량을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김치나 절임 형태로 섭취해보세요. 김치처럼 발효된 양배추는 유익균이 풍부하고 고이트로겐 함량도 낮아져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염분 함량이 높을 수 있으므로 고혈압 환자라면 저염 김치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복부 팽만, 변비, 소화불량 증상이 반복된다면 섭취를 줄이세요. 양배추는 모든 사람에게 맞는 음식이 아닙니다. 나의 장 상태와 몸의 반응을 먼저 관찰하고 조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양배추는 분명히 건강한 채소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생식, 대량 섭취는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주기적인 혈액 검사와 식습관 점검이 권장됩니다. 식재료 하나하나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나이에 따라 달라지고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젊었을 때 잘 맞았던 음식이 지금은 몸에 부담이 되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고 유연하게 식습관을 조정하는 것이 노년기 건강의 핵심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자주 섭취하는 별표가지, 가지나물, 가지찜, 별표가 어떻게 관절 건강과 신장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조리법이 더 안전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내 식탁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몸을 바꿉니다. 앞선 시간에는 양배추가 노년기 갑상선 기능과 소화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 가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가지는 찜, 나물, 볶음, 구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되어 한국 식단에서 자주 등장하는 채소입니다. 특히 부드러운 식감과 소화가 잘 되는 느낌 때문에 고령자들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 현장에서 접한 많은 사례들을 통해 가지가 반드시 부드럽고 속 편한 채소는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 왔습니다. 오늘은 가지가 노년기 건강, 특히 관절과 신장, 그리고 위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염증 유발 가능성입니다. 가지는 가지과 솔러네이시, 식물로, 토마토, 감자, 고추와 같은 식물과 같은 분류에 속합니다. 이 계열 식물에는 공통적으로 별표솔라닌, 솔러닌, 별표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자연계에서 해충과 질병으로부터 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독성 알칼로이드입니다. 솔라닌은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염증 반응에 민감한 사람, 특히 관절염이나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솔라닌은 체내에서 염증 반응을 촉진하거나 신경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한 69세 남성 환자는 만성 관절염을 앓고 있었고 평소 가지 나물을 즐겨 드셨습니다. 하지만 몇 주간 관절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고 식이일지를 통해 원인을 추적한 결과 매일 섭취하던 가지 반찬이 통증 악화와 일정한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이후 가지 섭취를 중단하자 통증이 서서히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솔라닌에 민감한 것은 아니지만 염증성 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자라면 가지 섭취에 있어 한 번쯤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옥살산, 악설레잇, 함량과 신장 건강입니다. 가지는 비교적 옥살산 함량이 높은 채소에 속합니다. 옥살산은 체내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 즉 별표 신장 결석, 요로 결석, 별표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체내 수분 섭취가 부족하거나 신장 기능이 저하된 고령자에게는 이러한 결석의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 여성 환자는 매일 가지볶음을 먹었고 한 달여간 반복되는 허리 통증, 배뇨 불편, 피로감을 겪었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작은 신장 결석이 발견되었고 식단에서 가지와 옥살산 함량이 높은 채소를 줄이자 증상이 완화되었습니다. 물론 가지 한두 조각만으로 결석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과다 섭취는 결석의 형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물을 적게 마시거나 이미 신장 질환 이력이 있는 분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소화기 불편감입니다. 가지는 겉보기에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될 것 같지만 껍질이 질기고 씨앗이 많으며 기름을 잘 흡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에 볶거나 튀긴 가지 요리는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일부 고령자는 가지를 섭취한 후 복부 팽만, 더부룩함, 트림, 속쓰림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한 환자는 가지구이를 먹은 후 자주 속이 쓰리고 가스가 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위내시경 결과 큰 이상은 없었지만 식단에서 가지 요리를 줄이자 증상이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위산 분비가 적은 분들, 위염 이력이 있는 분들, 담낭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가지의 기름 흡수력이 소화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지를 먹지 말아야 할까요?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가지는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을 함유하고 있고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잘만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채소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조리하고 얼마나 자주 어떤 상태에서 섭취하느냐입니다. 노년기의 가지를 보다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껍질을 벗기고 조리하세요. 가지의 껍질에는 솔라닌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껍질을 벗기면 솔라닌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기름 사용을 최소화하세요. 가지는 기름을 많이 흡수하므로 볶음보다는 찜, 삶기, 수분 조리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섭취 빈도와 양을 조절하세요. 일주일에 1, 2회, 반찬 수준의 양으로 섭취하며
몸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신장 질환자나 결석 이력이 있는 분은 주의하세요. 옥살산 함량이 높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다른 옥살산 식품과 함께 섭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년기의 식사는 더 이상 좋다는 대로 먹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 기능의 변화, 병력을 고려하여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지는 예로부터 서민의 채소로 불리며 친숙한 음식입니다. 그러나 친숙하다고 해서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의 몸은 예전과 다르며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건강의 시작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식재료인 감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자가 노년기 혈당 조절과 염증 반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조리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깊이 있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먹는 음식이 내일의 몸을 만듭니다. 현명한 식단은 작은 지식에서 출발합니다. 앞서 우리는 가지가 노년기의 관절 건강과 신장 기능에 어떠한 부담을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한국 식탁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뿌리채소 중 하나인 감자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감자는 구이, 찜, 전, 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요리되며 부드럽고 포만감이 있어 고령자들이 즐겨 찾는 식재료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감자가 혈당 조절과 염증 반응에 예상보다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감자가 어떤 경우에는 건강을 해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리하고 섭취해야 더 안전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점은 별표 감자의 혈당 지수, GI, 글라이시믹 인덱스, 별표입니다. 감자는 익히거나 으깬 형태로 먹을 경우 혈당 지수가 매우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삶은 감자의 GI는 약 80에서 90으로 이는 흰쌀밥이나 식빵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으깬 감자나 감자전처럼 전분이 분해되어 쉽게 흡수되는 형태로 조리되면 식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노년기에는 인슐린 분비 능력과 세포의 감수성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조절이 어렵고 이로 인해 만성피로, 두통, 집중력 저하, 체중 증가 등의 증상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제2형 당뇨병의 악화, 혈관 손상, 신경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예로 70세 여성 환자는 아침마다 삶은 감자를 2알 정도 섭취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혈당은 공복 시에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나 식후 2시간 뒤 혈당 측정 결과는 210mg, DL로 급격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환자 본인은 감자가 건강한 음식이라고 알고 있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할 점은 감자의 조리 방식에 따라 생성되는 유해 물질입니다. 감자를 튀기거나 고온에서 조리할 경우 별표 아크릴아마이드, 에크럴레마이드, 별표라는 화학물질이 생성됩니다. 이는 전분이 높은 식품이 고온에서 조리될 때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물질로 동물 실험에서는 신경독성과 발암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감자튀김, 감자전, 감자칩 등은 모두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이 높은 대표적인 조리 방식입니다. 특히 어린이뿐만 아니라 신경계가 예민하거나 면역력이 저하된 고령자에게는 이러한 물질이 누적될 경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남성 환자는 감자튀김을 일주일에 3, 4회 이상 섭취했으며 지속적인 소화불량과 관절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식습관 조정을 통해 감자 섭취 빈도를 줄이고 조리 방법을 변경한 후 전반적인 피로도와 통증 수치가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세 번째는 감자의 염증 반응 유발 가능성입니다. 감자는 다른 야채에 비해 오메가-6계열 지방산과 전분 함량이 높아 반복적으로 과잉 섭취할 경우 체내 염증 반응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관절염이나 자가면역 질환,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자에게 염증 증상 악화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자 역시 가지, 고추, 토마토와 같은 가지과 식물로 소량의 솔러닌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민감한 체질이나 대량 섭취 시에는 소화장애, 근육통, 신경과민, 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자는 아예 식단에서 제외해야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감자는 풍부한 칼륨, 비타민C, 식이섬유를 포함하고 있어 적절하게 조리하고 섭취한다면 여전히 건강에 유익한 식재료입니다. 중요한 것은 섭취량, 조리 방식,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노년기에 감자를 보다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한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튀기거나 고온에서 조리하지 마세요. 감자를 튀기는 대신 찜, 삶기, 오븐, 베이크 등의 방식으로 조리하세요. 고온 조리를 피하면 아크릴아마이드 생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껍질을 벗기지 말고 드세요. 감자의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혈당 지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깨끗이 세척한 후 껍질째 조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감자 섭취를 주식으로 삼지 마세요. 감자를 밥 대신 대체하거나 한 끼에 2~3개씩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혈당 급등과 전분 과잉 섭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반 개에서 1개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감자보다 더 적절한 대체 식품을 고려하세요. 예를 들어 고구마, 단호박, 연근 등은 감자보다 혈당 지수가 낮고 항염 효과가 있어 고령자에게 더 적합한 식재료입니다. 5. 식후 혈당을 체크해 보세요. 감자 섭취 후 본인의 혈당 반응을 측정해 보면 자신에게 적절한 섭취량과 방식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노년기의 식단은 단순히 좋다는 정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반응을 관찰하고 그에 맞춰 조정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감자는 분명 영양가 있는 식품이지만 방식이 잘못되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건강식으로 유명한 시금치와 케일, 즉 녹색 잎채소들이 신장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는 것이 안전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식사는 정보이자 선택입니다. 매 끼니의 선택이 당신의 건강 곡선을 바꿉니다. 앞선 시간에 우리는 감자라는 익숙한 식재료가 고령자의 혈당과 염증 반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조리 방식이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건강식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녹색 잎채소, 특히 별표 시금치, 별표와 별표 케일, 별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두 채소는 많은 매체에서 별표 슈퍼푸드, 별표로 소개되며 항산화 성분과 미네랄, 비타민이 풍부하다고 강조됩니다. 실제로 시금치와 케일은 비타민 K, A, C, 엽산, 철분, 칼슘 등 다양한 영양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 강화, 뼈 건강,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임상 현장에서 이 두 채소를 너무 자주, 너무 많이 섭취한 고령자들이 오히려 신장 결석, 미네랄 흡수 장애, 이장 불편감 등 다양한 문제를 겪는 경우를 수차례 목격했습니다. 오늘은 그 원인과 대처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문제는 옥살산, 악설레잇 함량입니다. 시금치와 케일 모두 옥살산이 매우 높은 채소입니다. 옥살산은 체내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별표 신장 결석, 요로 결석, 별표의 원인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경우 소량의 옥살산은 자연스럽게 배출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고령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결석의 위험이 현저히 증가합니다. 한 예로 73세 남성 환자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시금치와 케일을 혼합한 녹즙을 마셨습니다. 한 달여가 지나면서 허리 통증, 배뇨시 찌릿한 느낌, 피로감을 호소했고 병원 검사 결과 5mm 크기의 신장 결석이 발견되었습니다. 환자분은 건강을 위해 매일 녹색 채소를 마셨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이는 명백한 과도한 옥살산 섭취에 의한 결과였습니다. 두 번째는 칼슘 흡수 저해와 골밀도 저하입니다. 옥살산은 단지 결석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식품 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즉, 시금치나 케일에 칼슘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속의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해장해서 흡수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골밀도 감소가 자연스럽게 진행되며 골다공증이나 골절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이때 칼슘 섭취를 위해 시금치와 케일을 과도하게 먹는 것은 오히려 실제 흡수율을 떨어뜨리고 뼈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68세 여성 환자는 골밀도 검진 결과 경계선 골다공증 상태였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하루에 2번씩 케일 샐러드를 드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6개월 후 재검에서 골밀도가 오히려 감소하였고 비타민 D와 칼슘 보충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적었습니다. 식습관을 분석한 결과 높은 옥살산 섭취로 인해 칼슘 흡수가 제한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세 번째는 소화기 불편감과 복부 팽만입니다. 시금치와 케일은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로 장 건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령자의 경우 이산 분비가 감소하고 소화 효소의 활동이 떨어지면서 잎이 질기고 생으로 섭취된 섬유질이 완전히 소화되지 않고 장내 발효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가스 생성, 복부 팽만, 트림, 설사 혹은 변비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이는 과민성대 장증후군이나 계시령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는 더욱 큰 부담이 됩니다. 한 70세 여성 환자는 매일 케일 샐러드를 점심으로 드시며 건강을 챙기고 있었지만 끊임없는 복부 팽만과 불쾌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식습관을 바꾸고 케일을 익혀서 섭취하도록 한 결과 증상은 일주일 내에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시금치와 케일을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두 채소는 잘 활용하면 노년기에도 매우 유익한 영양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섭취 방법과 빈도, 조리 방식의 조절입니다. 노년기에 시금치와 케일을 보다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드시 익혀서 섭취하세요. 옥살산은 열에 약하므로 삶거나 찐 후 물을 버리는 방식으로 조리하면 함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 매일 녹즙 형태로 마시는 것은 피하세요. 시금치나 케일을 생으로 갈아 마시는 녹즙은 옥살산을 그대로 섭취하는 방식입니다. 주 1, 2회 이내로 제한하거나 익힌 채소로 대체하세요. 3. 칼슘 흡수를 돕는 식품과 함께 드세요. 별표 유제품, 요구르트, 치즈, 별표이나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칼슘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4.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옥살산 결석의 형성을 막기 위해서는 하루 1.5에서 2리터 이상의 수분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5. 개인의 신장 상태와 병력을 고려하세요. 과거에 결석 이력이 있거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식단 구성 시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시금치와 케일은 강력한 항산화 능력을 가진 채소입니다. 그러나 건강에 좋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생으로 매일 먹는 방식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은 양보다 방식입니다. 익히고, 섞고, 조절하는 지혜가 노년기 건강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색감도 아름답고 맛도 좋은 별표 파프리카, 피망, 별표가 어떻게 노년기 소화기와 염증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건강한 식탁은 지식에서 시작됩니다. 매 끼니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만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양한 채소들이 고령자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신장, 혈당, 관절, 소화기 등에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이야기로 시각적으로도 화려하고 건강식 재료로 자주 등장하는 별표 파프리카 또는 피망, 별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파프리카는 빨강, 노랑, 초록 등 다채로운 색상과 달콤한 맛 덕분에 샐러드, 볶음 요리, 생식용 재료 등으로 자주 활용됩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C가 많다, 항산화 효과가 탁월하다며 건강을 위해 매일 파프리카를 섭취하시기도 합니다. 실제로 파프리카에는 비타민C, 베타카로틴, 식이섬유, 플라보노이드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 향상, 피부 건강, 시력 보호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임상에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파프리카 역시 섭취 방식과 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 부담이 될 수 있는 식품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소화기 부담입니다. 파프리카와 피망은 외형이 두껍고 껍질이 질긴 편입니다. 이 껍질은 섬유질 함량은 높지만 이산 분비가 감소한 고령자에게는 소화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생으로 섭취할 경우 껍질이 위장에 오래 남아 소화불량, 복부 팽만, 트림, 잦은 가스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 70세 여성 환자는 매일 점심마다 파프리카 샐러드를 생으로 드셨고 이후 속이 더부룩하고 식사 후 소화가 오래 걸린다는 증상을 호소하셨습니다.
이 내시경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지만 식습관을 바꾸어 파프리카를 익혀서 섭취하도록 했더니 소화 불편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파프리카가 속한 가지과 식물군 특성입니다. 파프리카와 피망 역시 가지, 감자, 토마토와 같은 가지과 솔러네이시 식물에 속합니다. 이 계열 식물은 별표솔라닌, 솔러닌, 별표이라는 알칼로이드 성분을 소량 함유하고 있으며 체질에 따라 이 성분이 염증 반응, 신경과민,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물론 파프리카에 포함된 솔라닌의 양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매일 생으로 다량 섭취하거나 염증성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관절염, 루푸스, 류마티스와 같은 자가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중에는 가지과 식물 섭취 후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68세 남성 환자는 손가락 관절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했으며 매일 아침 파프리카와 토마토를 갈아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식습관을 조정하고 가지과 식물을 줄인 후 통증 강도가 감소하였고 통증 빈도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세 번째는 알레르기 반응 또는 과민성 반응입니다. 파프리카는 일부 사람들에게 별표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 오렐 엘러지 신드롬, 별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입안 가려움, 목의 이물감, 혀 따가움, 눈물, 때로는 콧물, 기침, 재채기 같은 증상을 동반하며 특히 고령자 중 면역 반응이 예민한 분들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자주 생으로 섭취하거나 다량 섭취하는 경우 이런 증상이 누적되어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비산지 농산물의 농약 잔류입니다. 파프리카는 껍질이 두껍지만 껍질에 농약 성분이 남아있을 경우 체내 흡수 가능성이 있으며 간이나 신장 해독력이 떨어진 고령자에게는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프리카는 먹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파프리카는 분명 영양가가 높고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채소입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익혀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으로 먹는 것보다 볶음, 찜, 구이 형태로 조리하여 껍질을 부드럽게 만들어 소화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2. 껍질을 벗겨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껍질이 특히 질긴 경우 가볍게 구운 후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3. 매일 섭취하기보다는 간헐적으로 드세요. 주 2, 3회 정도 다양한 채소와 섞어 드시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같은 채소를 반복적으로 먹는 습관은 피해야 합니다. 4. 관절염이나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분은 유의하세요. 가지과 식물에 민감한 경우 섭취 후 관절 통증이나 피로감이 나타나면 섭취를 줄이거나 중단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 상담을 받으세요. 단순한 입안 가려움이라도 반복되면 만성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건강하다고 여겨졌던 채소들이 노년기에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 몸에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시금치, 감자, 가지, 양배추, 옥수수, 파프리카 등 모두 좋은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조리 방법, 섭취 빈도,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니라 내 몸과 대화하는 과정입니다. 지금의 내 몸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부담스러워하는지를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건강한 노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좋은 음식이란 나에게 맞는 음식입니다. 건강한 식사는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내 몸의 반응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식탁에서 시작됩니다.